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의 숨겨진 연인 핏빛 꽃잎처럼 쓰러지는 가족. 2025년 5월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박태준 회장의 저택 정원은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 흠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값비싼 예술품들이 질비한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풍족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묘한 긴장감과 불안함이었다. 특히 안주인 서연화의 예민한 눈빛은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서연화, 그녀는 재계 거목 박태준의 아내이자 이 저택의 여왕이었다. 고혹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한 품격을 지닌 그녀는 마치 잘 조련된 흑조처럼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최근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 박지훈의 연인 김수진이었다. 김수진, 이름처럼 수수하고 맑은 인상의 아가씨였다. 지훈의 대학 동아리 후배라는 그녀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연화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했다. 하지만 연화의 예리한 감각은 수진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감지했다.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 때때로 드러나는 깊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태준을 대할 때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 그것은 단순한 며느리 후보에게서 느껴지는 풋풋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님, 수진이가 가져온 꽃이에요. 정원에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요. 수진은 해맑게 웃으며 연화에게 꽃 화분을 내밀었다. 싱그러운 미소, 맑은 눈동자. 연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고맙구나, 수진아.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쁘네. 칭찬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번뜩였다. 수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녀는 태준 앞에서 그토록 어색해하는 걸까? 연화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밤 연화는 태준의 서재를 몰래 뒤졌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공간, 그곳에 혹시 수진과 관련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태준은 낯선 여인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진과 닮은 듯한 인상을 풍겼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잉크 글씨로 나의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 수진? 연화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사진 속 여인, 수현.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수진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꼈다. 태준에게 수연이라는 여인은 누구였을까? 왜 그는 그녀의 사진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걸까?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 태준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준의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었으리라. 연화는 남편의 과거를 알면 알수록 그가 감춰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연화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연화야, 혹시 태준 씨 과거에 김수현이라는 여자랑 만났던 거 알아? 친구의 입에서 나온 김수현이라는 이름에 연화는 숨을 멈췄다. 수현이라고? 그게 누구야?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태준이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인, 아름답고 순수했던 여인, 하지만 집안 반대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인. 그녀의 이름은 김수현, 그리고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딸? 김수현에게 딸이 있다고? 연화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혹시 설마 김수진이 김수현의 딸, 즉 태준의 숨겨진 딸이란 말인가? 충격적인 가능성이 연화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렇다면 수진이 태준 앞에서 그토록 어색해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졌던 묘한 슬픔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연화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설마 내 아들의 연인이 남편의 딸이라고. 연화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고 있었다. 만약 수진이 정말로 태준의 딸이라면 지훈과 수진의 관계는 끔찍한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었다. 연화는 아들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운 완벽한 정원, 그곳에서 불륜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연화는 수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을 풀었다. 수소문 끝에 김수현의 행적을 찾았고 그녀가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딸 수진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출생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박태준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김수진은 박태준의 친딸이 확실했다. 연화는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선뜻 태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불행, 그리고 밝혀질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했다. 하지만 침묵은 더욱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었다. 연화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태준을 서재로 불러냈다. 여보,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준은 아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연화?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연화는 사진첩과 출생 기록 서류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준은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다. 연화는 싸늘하게 몰아붙였다. 김수현 당신 과거에 만났던 여자 맞죠? 그리고 김수진은 당신 딸이고. 태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연화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 옛날 일이야. 당신 만나기 훨씬 전에 수연이랑은 헤어졌고 딸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태준의 고백은 연화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배신감, 분노, 절망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연화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몰랐다고? 당신 딸이 당신 아들 여자친구인데 몰랐다고 발뺌하는 거야? 연화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태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연화의 분노를 감당할 뿐이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훈은 울먹이는 아버지와 격노하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 기록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아, 이걸 봐. 내 여자친구 김수진 내 아버지 딸이야. 연화의 마지막 말은 처절한 절규처럼 서재를 울렸다. 지훈은 서류를 든 채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는 진실, 핏빛 혈연의 덫이 세 사람을 덮쳐왔다. 아버지 딸이라고요? 수진이가 제 이복 여동생이라고요?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연화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이는 내 아버지 숨겨진 딸이었어. 너희 둘은 절대 안 돼. 연화의 말은 칼날처럼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서재를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얼굴로 가득 찼다. 맑게 웃던 얼굴, 따뜻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사랑스럽게 입 맞추던 입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진은 여동생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그들의 사랑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은 평소처럼 밝게 그를 맞이했지만 지훈의 굳은 얼굴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 혹시 아버지께 들은 얘기 없어?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요? 아니요.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수진의 순진한 모습에 지우는 더욱 괴로워졌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 지우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진아, 사실 너 내 여동생일지도 몰라. 지훈의 말에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 여동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과거 아버지의 불륜, 숨겨진 딸, 그리고 그녀의 이름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 딸일 수가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지훈의 슬픈 눈빛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진은 충격에 휩싸여 뛰쳐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웠다. 사랑했던 남자, 알고 보니 오빠일지도 모르는 남자. 존경했던 회장님, 알고 보니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 수진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금지된 사랑, 핏빛 혈연의 굴레 속에서 지훈과 수진은 절망적인 운명에 놓였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예측할 수 없었다. 진실은 삽시간에 가족들을 휩쓸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태준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돼.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연화는 태준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아들의 불행을 막지 못했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태준은 연화의 분노를 감당하며 묵묵히 죄를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과 지훈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태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불러온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지훈은 수진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수진은 모든 연락을 끊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여 술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수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녀와의 추억들이 끊임없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금지된 사랑, 핏빛 혈연에 저주받은 사랑이 되어버렸다. 가족의 비극은 외부로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로 인해 언론은 태산그룹 회장 박태준의 숨겨진 딸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의 사람들은 경악했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태준의 사업은 위기에 직면했고 그의 사회적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태산그룹은 몰락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연화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태준에게 돌렸다. 그녀는 태준을 집에서 내쫓았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한때 재계의 거목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한 추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사랑은 파멸로 끝났다. 핏빛 폭풍은 거세게 휘몰아쳤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파멸뿐이었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욱 끔찍한 욕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026년 태산그룹은 완전히 몰락했고 박태준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 서연화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술과 방황으로 폐인처럼 변해갔고 딸은 죽음으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연화는 승리했지만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져버린 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김수현 그리고 어린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의 글귀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불행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연화는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 왜 그녀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걸까? 그때부터 연화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저택에 괴한이 침입하고 익명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지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당할 뻔했다. 연화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연화는 우연히 아들 지훈의 방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훈과 수진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수진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고 가냘픈 수진이 아니었다. 사진 속 수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마치 뱀처럼 섬뜩했다. 연화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수진이 복수를 위해 일부러 지훈에게 접근한 것일까? 그녀의 맑은 미소, 순진한 눈물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이 있었던 것일까?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정말로 태준의 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누군가의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연화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진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수진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탐정은 수진이 보육원을 나오기 직전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남자는 그림자처럼 수진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에게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탐정은 남자의 사진을 연화에게 전달했다. 사진 속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과거 태산그룹에서 해고당한 비서 최 실장이었다. 최 실장? 그가 왜 수진과? 연화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 실장은 과거 태준에게 복수심을 품고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다. 그는 태산그룹 몰락 후에도 앙심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 실장이 수진을 이용해 박태준 일가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수진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도구, 최 실장의 칼날이었던 것이다. 연화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수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얼굴, 그녀의 숨겨진 발톱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연화는 복수를 결심했다. 수진 그리고 최 실장,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연화는 곧바로 최 실장에게 연락했다. 익명의 목소리로 그를 협박하고 함정을 파서 그를 불러냈다. 최 실장은 연화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연화는 숨겨둔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군요, 최 실장. 연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최 실장은 연화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설마 회장 사모님께서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꾸민 짓 다 알고 있어요. 김수진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한 거 당신이죠. 연화는 날카롭게 추궁했다. 최 실장은 능글맞게 웃으며 시인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소이다. 회장님께서는 제 인생을 망쳐놓으셨으니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그리고 사모님 당신도 함께 파멸하게 될 겁니다. 최 실장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미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연화는 최 실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그의 범행 자백을 확보했다. 최 실장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였고 수진을 이용해 박태준 일가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연화는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최 실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연화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 실장은 꼬리일 뿐 진짜 위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바로 김수진이었다. 수진은 최 실장의 계획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을까? 그녀는 정말로 복수의 도구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욕망에 눈이 멀어 악녀로 변해버린 것일까? 연화는 수진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수소문 끝에 수진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홀로 그녀를 찾아갔다. 낡은 아파트, 좁고 어두운 방, 수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연화를 맞이했다.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화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너 최 실장과 무슨 관계야? 모두 당신들이 꾸민 짓이지? 연화의 질문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최 실장 아저씨가 저를 이용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진은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육원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과거, 최 실장이 나타나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복수를 제안했던 순간, 그리고 지훈에게 접근하도록 지시받았던 과정까지. 수진은 최 실장의 감언 이설에 속아 복수의 도구가 되었지만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갈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괴로워했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최 실장의 협박 때문에 두려워 망설였다고 했다. 수진의 눈물과 고백은 진실일까? 연극일까? 연화는 쉽게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 역시 악녀의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연화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연민,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덕과 함정, 욕망과 배신이 뒤엉킨 막장 드라마는 예측 불가능한 결말로 치닫고 있었다. 연화는 수진의 고백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만약 수진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 역시 최 실장의 희생자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화는 또다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 연화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투성이었다. 그때 연화에게 또 다른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수진과 최 실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수진은 최 실장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악랄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연화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의 고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수진은 악녀였다. 최 실장과 공모하여 박태준 일가를 파멸시키려 했던 악독한 여자였다. 연화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연화는 복수를 다짐했다. 수진 그리고 최 실장,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연화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의 과거 불륜, 수진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최 실장과 수진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막장 스캔들, 핏줄로 얽힌 금지된 사랑, 복수의 화신, 악녀의 탄생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화의 폭로를 보도했다. 사람들은 경악과 흥미를 동시에 느끼며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에 열광했다. 태산그룹은 완전히 몰락했고 박태준 일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수진은 연화의 폭로에 충격을 받아 잠적했다. 최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연화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수 계획을 인정했고 수진과의 공모 사실까지 실토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수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그녀가 복수의 주도자였다고 주장했다. 수진은 악녀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인생은 파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비극적인 결말뿐이었다. 2027년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세상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박태준 일가의 몰락은 더욱 심화되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박태준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연화는 장례식장에서
냉담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후회도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다. 지우는 여전히 술과 방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냉담함, 그리고 수진의 배신까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짓눌려 괴로워했다. 그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 했다. 수진은 악녀로 낙인 찍힌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디다 못해 은둔 생활을 시작했지만 악몽은 끊임없이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녀의 인생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미래는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연화에게 수진으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에는 수진의 삐뚤어진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어머님께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지훈 씨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받을 벌은 죽음뿐이니까요. 편지를 읽는 연화의 손이 떨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수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악녀의 비극적인 최후 언론은 또다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연화는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핏빛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핏빛 꽃잎처럼 쓰러지는 가족, 그들의 비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2028년 봄은 왔지만 박태준 일가의 저택 정원은 여전히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화려했던 꽃들은 시들어 죽었고 웅장했던 저택은 텅 비어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그곳에는 생명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준 일가의 막장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고 컸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화는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재산과 명예를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잿빛 잔해만 남은 황무지와 같았다. 가끔 밤이 되면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절규, 딸의 슬픔, 그리고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녀는 영원히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우는 폐인처럼 살아가다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지만 연화는 아들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 역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훈의 죽음은 연화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 수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세상을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복수는 실패했고 그녀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욕망의 덧없음과 복수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슬픈 경고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또다시 욕망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비극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2030년, 2035년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변함없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새로운 막장 드라마들이 현실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다. 강태준 일가의 몰락은 잊혀진 옛 막장 드라마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그들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복수의 굴레는 영원히 이어진다. 잿빛 잔해 위로 악몽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욕망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슬픈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한 현실은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완결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